안녕하세요. 저는 윤현식이고요. 독립연구자입니다. 헌법을 전공했고요. 법과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특히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진척이 없어서 안타깝긴 한데 법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서 법이 잘 만들어지길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 논문은 공직선거법과 군소정당의 관계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4년 전에 썼습니다. 그 4년 전에 20대 총선 끝난 직후에 발표가 된 논문인데요. 논문의 전체적인 그 틀은 현재의 군소정당들이 계속해서 군소정당으로밖에 남을 수 없는 그런 이유가 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정치관계법, 제도의 문제 때문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직선거법 개별 조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쭉 쓰고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정치관계법이 가지고 있는 원칙적인 문제들, 평등선거의 원칙이라든가 또 비례성 강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바뀌어야 될 제도들의 핵심 내용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논문을 썼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진보정당에서 계속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진보정당이 한국 사회에서는 소수정당, 군소정당에 머물러 있고 제가 꼭 진보정당에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한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진보정당들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주 진보적인 정책과 훌륭한 그 어떤 정강들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좀 더 발전시켜 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군소정당들이, 진보정당들이 지지를 많이 못 얻고 계속해서 작은 정당으로 남아있다가 결국은 자신의 뜻을 한 번도 제대로 못 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어디에 있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일을 했었던 진보정당들이 작은 정당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힘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어떤 사회 변화, 발전 이런 것들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것에 계속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논문 자체도 군소정당이 어떻게 하면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고 솔직히 진보나 보수나 마찬가지로 군소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건강한가 즉 다양한 목소리들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소정당들이 진출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특히 또 제 입장에서는 진보정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군소정당에 초점을 맞췄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논문 쓴 당시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건 아닙니다. 몰랐던 건 아닌데 제 논문에는 사실 위성정당에 대한 내용은 써있지 않습니다. 제가 뭐 쓸 생각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설마 그렇게 할까?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나 한국에서 적어도 이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그렇게까지 막 나갈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위성정당에 대한 부분은 깊게 고민하지 않고 넘어갔었던 한계가 좀 있습니다. 나쁜 분들이 나쁘게 이용을 한 거죠. 좋게 해야 되는데 애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공직선거법에 들어오게 됐을 때 저는 굉장히 환영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죠. 제안이 될 때부터. 하지만 일단 연동형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드러나면서 점점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작년 1월 달에 소위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국회법에 따른 신속 처리 안건이 되면서 상당히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논란 끝에 이제 통과가 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처음보다도 더 많이 나빠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성과를 거두기 위한 우선 조건은 비례성이라는 것이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이 의원들과 비례로 당선되는 의원들의 수가 같거나 비례가 많을 때야 비로소 이 비례성이 확보되는 건데 지난 20대 총선에서 총선의 근거법이 되었었던 공직선거법과 지금 21대 총선의 근거가 되고 있는 바뀐 연동형이라고 해서 바뀐 이 법에 따른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가끔 저에게 이거 연동형 너무 어렵다. 이거 공부를 따로 해야 될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공부하지 마시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뀐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부담 없이
지난 20대 때 그 투표하러 가셨던 그 마음으로 그냥 가셔서 원하는 정당, 원하는 후보를 찍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번 총선 끝나고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는 다음 총선 전까지 반드시 이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상태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지금 공부하시느라고 힘을 빼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지금 위성정당을 만들기까지 이 오는 과정에 이 법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고, 비례성이 강화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를 바랬던 사람의 한 명으로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냥 두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그 위성정당을 제대로 심판하는 것은 결국은 유권자입니다. 주권자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위성정당이 잘못된 정당이고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정당, 꼼수정당이라 그래서 행정소송도 들어가 있고 하다못해 형사고발도 돼 있고 위성정당들의 등록을 허가해준 이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그러한 헌법소원도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절차에 정해져 있는 대로 허가해 준 것을 문제로 삼는다면 이건 저는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뭐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그 틀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자기들이 가치 판단까지 하면서 정말 얘들이 민주적이야 아니야 이런 것까지 판단하게 된다는 것은 이 국가기관이 굉장히 큰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국가기관은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넘어서서 권한을 그 자의로 확대해서 행사한 거거든요. 저는 이게 바로 법치주의를 대단히 위험하게 만드는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재판부, 사법부 또는 검찰이 이 위성정당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방법도 없거니와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유권자들이 이런 나쁜 정당들이 있나, 이런 꼼수 정당들이 도대체 우리 유권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길래 이런 짓들을 하나, 절대로 이런 정당들이 흥하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안 찍어주시고 이번 선거를 끝으로 다시는 이런 위성정당들이 발붙일 수 없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이런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꼼수 정당들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헌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위성 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본진이라고 하죠. 그 본진 정당들이 억지로 사람들을 보내고 뭐 강제로 이 정당을 만들게 하고, 유권자들이 이제 정당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선택지들을 갖다가 그들이 의도적으로 줄여버리거나 왜곡시켜버린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들면서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만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판단을 한 것을 갖다가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적인지 아닌지까지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위헌 판단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다른 국가기관들도 전부 법에 있는 절차를 넘어서서 이게 정말 정의로운 거야? 이게 민주적인 거야? 그러면 내용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법치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등록 허가를 해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 딜레마인데요. 일단 이번 선거가 끝나면은 반드시 선거법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하겠죠. 하나는 원상회복, 즉 과거에 연동형 뭐 이런 거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원상회복하는 그런 방향이 있겠고, 하나는 이번 어떤 그 사태를 반성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거대 양당이 과연 이 진보적인 형태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고요. 왜냐하면 이 거대 양당들은 사실상 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정치 집단들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정당을 해왔고 한국 사회에서 수권을 다투는 그런 정당들이 어떤 방향이 정치 발전에 좋은 건지 모를 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비례성을 강화한다라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실시하는 선거의 4대 원칙 중에 그 평등선거의 원칙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잘들 아시다시피 평등선거의 원칙은 두 가지 원리로 운영이 됩니다. 하나는 1인 1표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1표 1가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1인 1표의 원칙은 우리나라는 잘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근데 1표 1가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워낙 지역구에 쏠림이 있고 지역구가 인구를 이제 나눠서 선거구를 획정을 하는데
그 인구가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의 표의 가치가 나오고 어떤 지역은 절반도 안 되는 표의 가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표는 등가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표든 한 표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원리가 지금 안 지켜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미래통합당 같은 이런 거대 정당들이 사실은 그들이 정당 지지율을 얻는 것만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지금 국회에 들어가게 되다 보니 결국은 이제 이 과잉대표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군소정당에 대해서 제가 그 논문을 썼는데 바로 그 점에서 군소정당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고 그 피해는 그대로 우리 주권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비례성이 담보되지 않는 선거는 결국은 최선의 선택보다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형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런 구조 때문에 그동안 덕을 본 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그런 정당들인데,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진보적인 어떤 정치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번에는 이 당을 찍고 싶어 라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을 찍고 싶은데, 만약에 그 당을 찍었더라면 이 표가 분산이 되면서 정말 저 사람은 되면 안 되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되면 안 되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도 걔보다 조금 나은 쟤를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선택 때문에 자꾸 찍게 되는데,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정말 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확인할 수 없게 되니까 결국은 그 가장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큼의 어떤 사회적인 배려라든가 제도적인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국회에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입장만 대변하게 되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정말 소수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입장들은 그냥 그대로 다 배제되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비례성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향후에 이번에 아무리 그 좀 부정적인 모습이 보였다고 할지라도 향후에 공직선거법이 바뀌게 되면은 더 많은 비례성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관계법이라고 하면 크게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국회법이라든가 이런 정치와 관련된 법들이 다 정치관계법이긴 합니다만은 주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이렇게 세 가지 법을 드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도 상당히 많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비례성을 강화하는 어떤 선거 제도가 더 정착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도 제 논문의 끝부분에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정당법이 정말 우리 한국의 정당법은 정치 활동의 정당의 설립의 자유, 정당의 정치 활동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이 안 돼 있는 그런 정당법이거든요. 헌법은 제8조에서 이 정당의 설립과 정치 활동을 보장한다라는 그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법은 정말 이런 자기 자유롭게 정당을 만들고 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막고 있다는 거죠. 이게 위헌적이거든요. 정치자금법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전반적인 정치관계법들이 좀 통일적으로 발전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은 그런데, 그리고 논문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과연 현재의 이 기득권을 가진 거대 양당이 그런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기들의 어떤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또 위성정당 만들고 계속 그렇게 갈지, 그거는 우리 주권자들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따지고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 논문은 저희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라는 저희 연구회의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오셔서 자료실로 들어가시면 자료실에 민주법학이라고 저희 연구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회지가 있습니다. 그 학회지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검색에 제 이름 윤현식이나 또는 공직선거법 내지는 군소정당 이렇게 그 검색어를 넣으시면, 그리고 검색을 하시면 제 논문을 찾아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요. PDF 파일로 되어 있는데 무료니까 원하실 때, 궁금하실 때 언제든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민주주의 법학연구회가 그동안 30년이라는 연륜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연구 성과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연구 성과물들은 단지 학문이라든가 이론에만 치우친 것들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발전 방안,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서 같은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상호 간의 인권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풍성히 담겨 있습니다. 저희 연구회의 연구 실적물들을 많이 좀 보시고 널리 좀 알려주시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을까라는데
많은 그 이제 좀 자료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야심차게 진행을 시작한 우리 이 민주법인 유튜브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예, 항상 구독을 해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